이 3,900. 그리고 이 편안함 복집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1,200만 명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수용소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공무원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한국 사회의 허리에 옆으로 쫙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동력이 강한 가장 왕성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확산시킬 수 있는 거대한 전도체가 있습니다. 확성기가 있는 거예요. 확성기. 어떤 사회에서 이 거짓말이 유통되는 것은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몸에 병을 실어 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발동해가지고 거짓말을 잡아먹어요. 우선 그렇게 하려면 거짓말을 확산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소개를 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은 무시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떠냐? 거짓말을 하나 딱 생기면 이게 무서운 속도로 퍼집니다. 왜 퍼지게 하느냐? 첫째, 거짓말을 정치로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다. 민노당 민주당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확성기를 갖다 대가지고 옮겨줘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 학자들, 일부 학자들은,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이런 조직들한테 한국의 방송 기자들이 계속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거짓말은 무시해야지. 라디오 들으면 그런 헛소리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 타면은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라디오를 끄라고 하는 겁니다. 한 10분만 들으면 그 헛소리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공부해요. 이것은 언론이 절대로 발언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복침이 북한 소행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는 것은 병균이 빨리 퍼져라고 북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종교 세력이 또 가담합니다. 일부 교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세력을 감싸는 일부 판사들이 있습니다. 판사. 공무원들은 이런 세력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이 한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있다. 증폭되고 있다.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이라는 이 문명의 이기가 이런 거짓말을 확산시키는데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의 대부분의 글은 어떤 수준이 그리냐면 화장실의 낙서 수준이 그립니다. 화장실 낙서를 그냥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가지고 퍼뜨리니까 그 화장실 낙서를 읽어보면 다 얼굴에 부어지는데 이 인터넷을 펴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 의견이다. 또 언론에서도 이건 네티즌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특별 우대를 해줍니다. 특별 우대. 그 특별 우대를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냐.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편안한 복지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슨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뺨을 맞든지 쫓겨나든지 할 것이고 동창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제명될 것인데 이렇게 후원 세력이 많으니까 당당하게 뭐 요만한 지역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매직 펜슬로 분노를 쓴 것 같다든지 분식 상태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하는 사람도 부끄러운 거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형성되니까 문제 집단이 1,200만 명 생깁니다. 이게 구조적입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오랜 문화적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통이라고 우리 민족성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이게 교조적으로 보고 또 어떻게 관념적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명분론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포함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같은 그런 걸로 나타내가지고 동족의 학살은 그 죄가 아니다. 김정일을 우리가 민족 6.15 선언에서 민족공조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학살자를 민족 반역죄를
우리 민족공조 예상자로 하는 것과 어떤 그것도 되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동족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또 이렇게 생각을 이게 참 편한 대로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그래도 60%는 안 속지 않느냐. 그래도 60%는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또 위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국민들 중에 그래도 60%는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위안을 하면 그게 얼마나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60%는 그래도 도둑질 하지 않지 않느냐. 한국하고 마찬가지 아닙니다. 그럼 40%는 도둑놈이 없는데 이유를 알겠는데. 그래도 한국 세력을 진실을 지키는 소위 진실 세력이죠. 진실 세력. 이게 한국에 있습니다. 국군이 있습니다. 조선중화 동아일 보는 정상적인 언론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보수층이 있고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60% 정도 되는 정상적 한국인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인터넷 매체와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해드린다면은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현상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고요.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에서 속는데도 1등이다. 속는데도 1등이다. 국민 평균 IQ가 제일 높으면은 안 속아야 되는데 속는데 1등이다. 사기 사건도 제일 많고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독극물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때 60%였습니다. 그때 60%. 그것하고 광우병 선동 구조하고 천안함 괴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때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주인공이고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동, 이 배운 무식자들의 심리 구조는 어떠냐? 배운 무식자들이 왜 이렇게 잘 속느냐 또는 속는지 모르냐? 배운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강하다. 질투심이 강하다. 소외의식이 있다. 저항의식이 있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좌익적인 선동을 하면은 상당수가 넘어가다. 동창회 가가지고 딱 둘러보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을 딱 표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인신공격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욕하는 사람들은 든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입만 벌리면 강하게 욕한다.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기 옆집 아들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있긴 있는데 목소리가 가집니다. 이렇게 아주 이게 우울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우울한 전망. 우울한 전망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 진실 세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느냐. 모든 국민들이 다 돼야 되죠. 논리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과장은 과장 역할을 해주고, 부하들과 소리하는 거 좀 다스려야 되고, 신문사 부장은 기사를 잘 봐가지고 그 선동하는 기사는 안 내보내도록 해야 되고 KBS, MBC 사장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제1순위는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은 경제관리 대북 정책에서 뜯어먹히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을 상당 부분 보호시키고 하는 것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잘한 것을 다 무효로 시킬 만한 부분에서의 실책이 이른바 정도실력이란 이 말이죠. 정도실력.